이번 시간에는 내장 함수의 종류와 그리고 그 몇 가지는 실제 적용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그게 이제 예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걸 몇 가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. 자, 먼저 내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메일이 있어서 파이썬 그 언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조금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혼자서 뭔가 구현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. 제가 이제 원래 이 지금 장소는 카페 사업 그 장소고 단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않았다 뿐이지 원래는 오프라인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오프라인 모임 그리고 그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소통의 장소 이런 쪽이었는데요. 지금 이제 그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요즘 뉴스를 보니까 뭐 심지어는 결혼정보 업체에서 그 이제 대인 관계가 많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뭐 결혼정보 회사 이런 데에서도 기존의 회원들이 좀 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그거 뭐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런데 제 개인적인 그 경험적으로는 별로 좀 좋지 않았지 않았나. 물론 성사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. 어쨌든 여러 가지 목적에 그 비슷한 그 목적이 있으면 그런 그 네트워크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. 자, 그러면 제가 오늘 그 내장 함수부터 조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. 내장 함수의 종류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파이썬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함수입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함수를 실행할 때는 이렇게 이 앞에 들어있는 것은 그 파일 이름입니다. 확장자가 보통 py로 끝나는 그 임의의 파일에서 그 뒤에 어떤 함수 값을 넣고 여기에 그 실행하고자 하는 값을 넣으면 파이썬에서는 그 보통 그 모듈이라고 하죠. 모듈이 실행이 됩니다. 요걸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그 내장 함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절대값 ABS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요것은 이제 혹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를 참조하셔도 되고요. 조금 요게 이제 그 뭐 필요하신 분은 요걸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적어도 될 겁니다. 그리고 뭐 IS 인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어떤 인스턴스가 그 클래스에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걸 하나 만들어 줬기 때문에 IS 인스턴스를 쓰면은 A가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있느냐 라고 이 IS 인스턴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. 이건 뭐 바로 위에 만들었으니까 쉽게 true. 근데 이게 이제 저 위에 있다거나 하면 찾을 수 없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맵하고 제가 그 한 두 가지를 직접 여기 이제 그 프롬프트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볼 거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max, min, POW, round, sum 이런 거는 POW나 round, sum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있는 일반적인 수학 함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곱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. 수학, sum 아니면은 반올림 이런 것이고 이 max하고 min 같은 경우에는 문자도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 수달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 암기를 하든 어떤 사람들은 공부가 암기하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. 일단
암기가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가령 뭐 제가 농담을 조금 섞어서 한다면 우리가 조국 장관이라는 분은 이름을 기억합니다. 뭐 쉽게 기억을 하죠.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조민이나 이런 이름은 우리가 몰라야 되거든요. 뭐 정경심이라 이런 이름은 우리가 모르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? 왜냐면은 어떤 장관님의 가족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겠죠. 그 사람의 지인이 아니라면은. 근데 그걸 우리가 왜 자연스럽게 알게 됐을까요? 내가 모르는 사이, 내가 인식하지 않는 사이에 계속 방송에서 그거를 몇 달에 걸쳐서 반복 숙달을 시킨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암기가 어쨌든 간에 된 거죠. 어떤 형태로든 간에. 그런데 암기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? 그건 제가 봤을 때 잘못된, 그렇게 해서 공부 안 됩니다. 어떤 방법으로든, 그게 뭐 어떤 뭐 노래를 불러서 암기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통해서 암기가 된 상태가 돼야 쓸 수 있습니다. 지식이라는 건. 그래서 제가 그 맵이라는 것하고 조금 필요한 게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. 필터. 앞에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. 필터라는 게 설명이 여기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별도로 넣지 않은데 이 맵이라든가 필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. 자,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가서 내장 함수로 갔을 때 자,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치죠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0, 1, 2, 3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 무수히 나열된 정수 중에서 양수만을 뽑아보고 싶다.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일반적인 그 공식을 만드는 그 정의로 DEF로 들어가서 했을 때는 요건 이제 필요하신 분은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됩니다.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걸 출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필터라는 것을 쓰면은 이 포지티브라는 것도 양수만을 끌어낸다는 여기서 이제 함수를 여기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양수를 끌어내는 것을 할 것이고 그것을 이런 리절트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필터가 이 함수와 이거를 적용시켜서 값을 뽑아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필터를 해주면 4, 5, 6이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위에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이제 별개의 두 개로 보면 되고요. 별개의 두 개를 봐서 이게 0보다 크면 그러니까 이건 그 계속 반복해주는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for i in p 그래서 이 p 안에 i라는 인수가 있는데 i가 0보다 크면 그거를 리절트에다가 append 하라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걸 이제 이터러블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쭉 가면서 i라는 것을 쭉 가면서 그게 0보다 크냐라는 것을 쭉 가면서 얘가 이제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. 이렇게 원래 그 공식을 짜야 됩니다. 직접 이건.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했죠. return x는 0보다 크다. positive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딱 하나의 조건만 공식으로 했습니다. 그러면 이 필터가 어떻게 하냐면은 0보다 크냐라는 것을 얘가 이렇게 쭉 가면서 스스로 다 적용을 시킨다는 겁니다. 그 결과로서 이런 그 공식을 짜지 않아도 4, 5, 6이라는 값이 나올 것이고 이 리스트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정수값만 나왔는데 그거를 리스트, 그 대괄호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게 프롬프트 그 스크립트 환경이기 때문에 요걸 실행해 주는 것이고 요 실행해 주는 것이 파이썬으로 가서 프린트가 없으면 이게 이제 이걸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출력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그 양수를 끌어내는 결과값을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리턴이 없다면 그 프린트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치면은 그게 본인이
그냥 눈으로만 쭉 봤다는 겁니다. 이게 눈으로 봐서 절대 안 됩니다. 이게 첫 번째 1, 2, 3만 출력이 되고 두 번째 게 설사 이게 맞았다고 해도 얘는 출력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출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런 점을 놓치시면 안 되고, 그리고 맵으로 가서 맵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, 이 지금 보면은 이걸 뭐 two times라는 그 함수를 정의를 했다 이겁니다. 그러면 각 요소의 함수를 수행한 결과를 돌려준다. 근데 아까 필터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해요. 비슷한데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죠. 필터라서 이게 이제 여기서 전체를 봤을 때 뭐 하나씩 봤을 수도 있겠죠. 그 컴퓨터 내에서 어떻게 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. 근데 0보다 큰 값을 여기서 그냥 한 번에 골라낼 수도 있었겠죠. 그런데 이 맵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한다기보다 하나하나 해줘라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toTime이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원래는 이 맵이라는 이런 그 내장 그 명령이 없으면 내부에 그 함수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짜줘야 된다는 겁니다. 요것도 이제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되는데요. 요거를 이렇게 맵이란 것을 이용하면 아까처럼 두 줄로 가능하다는 거죠. 더블 해서 첫째는 함수는 나온 결과값은 곱하기 2만 해라 라는 것을 제정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맵으로 가면은 여기서 더블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나온 값에 더블이라는 것은 나온 값을 곱하기 2만 해줘라 라는 의미만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리절트가 0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어떤 값을 넣어주면 그 값에다가 하나하나 곱하기 2를 해줘서 다 채우면 그게 리절트로 간다. 이런 함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맵이라는 것을 내장 함수를 써버리면 이런 것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빈번하게 쓰이기 때문에 아마 내장 함수로 만들어 놨을 것이다.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맵이라는 것을 쓰면은 이렇게 더블 해서 2, 4, 8, 9 해서 이게 값을 4 뭐 이렇게 곱하기 2 한 것을 리스트 한다는 것이죠. 이게 또 결과값을 보시면 이렇게 4, 8, 16, 19, 16, 18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가령 여기로 가죠. 맵으로 가죠. 여기 맵으로 가서 이게 이제 toTimes라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제가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게 toTime이라고 하면 이걸 꼭 toTime이라고 해야 될까? 라는 걸 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뭐 X라든가 I라든가 이게 왜 X일까? 이게 왜 I일까?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생기거든요. 이 본 교재를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단순히 눈으로 보고 내가 그냥 이해했다고 오인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. 눈으로 보면 이걸 짤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이 구조를 본인 스스로 두뇌가 회전하면서 이거를 만들 수 있게끔 숙달을 해야 되는데요. 그러자 보면 이 각각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가령 뭐 toTimes를 그냥 더블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. 뭐 DOUB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이 X를 뭐 넘버 리스트라고 했는데 그냥 X로 해도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걸 DOUB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 함수 이름이 DOUB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역시 2486으로 출력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더블이라는 것이 꼭 두 배로 한다고 해서 toTimes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,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리절트는 DOUB 해가지고 그 각각의 인수를 넣어서 프린트 리절트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. 그냥 여기서 바로 이게 이제 그 언어의 어떻게 이 언어가 돌아가느냐 이 개념을 파악하는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그 주어진 대로 그것만 그대로 이해하면요
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을 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왜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그 명령어들을 자기가 마치 시를 쓰는 거랑 비슷해요. 그러니까 한 시를 쓸 때 한문을만 외웠지 한문 각각의 그 한자를 우리가 배울 뿐이지 어떤 문장을 형성해서 시를 쓰는 거는 그 사람이 그 각각의 그 한자를 끌어와서 본인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? 그럼 문법과 한자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. 요 화면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본다? 그건 제가 봤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제일 뿐이고. 자, 이렇게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2486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거는 아예 여기서 보면은 요것도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데피니션 된 공식은 이거지 이 밑에 거는 하나의 예제에 불과해요. 1, 2, 3, 4라는 건. 필요 없다는 거죠. 이게. 필요 없다는 걸 자신 있게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쓸 것이냐. 이럴 때 바로 그리고 저장할 때 컨트롤 S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고요. 자, 이제 프롬프트로 가보겠습니다. 프롬프트로 가서 지금 이게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map.py라는 그 파일이거든요. 그럼 이걸 어떻게 활성화 시켜 줄 것이냐. 잠깐 그 전에 이걸 잠깐 돌리겠습니다. 이걸 돌려서 이 상태 그대로 지금은 여기서 이제 그 프롬프트를 바로 여기 띄웠죠.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. 그런데 프롬프트를 개별로 띄웠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. 파이썬하고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그 공식뿐만 아니라 전체를 실행시켜 주는 것입니다. 요렇게.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제를 포함하고 있었으니까 예제 필요 없다. 예제가 없을 때 그럼 어떻게 내가 요거를 실행해 볼 것이냐. 자유자재로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이럴 때는 자, 파이썬으로 가서 임포트 하는 겁니다. import map. 맵이라는 그 py 갖고 있는 것을 모듈을 활성화시켜라. 그리고 맵에 있는 doub라는 공식을 가져와서 쓰라.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인수들은 뭐 1, 2, 뭐 23도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겠죠. 이렇게 지키는 대로 쓰면 됩니다. 그러면 자, 만든 공식이 활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. A는 뭐 이렇게 이게 A다. 그리고 더블하고 지금 이게 빨리 쳐진 이유는 그 커서 키를 이용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이렇게 하면 또 나오죠.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것을 지금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이 어떤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컨텐츠 목적으로 하면은 지금은 제가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그 다른 목적 할 때보다는 좀 집중도가 덜하겠죠. 이미 생각해 놓은 것을 그냥 컨텐츠화 할 뿐이고 이게 이제 독립적으로 그 학습할 때는 이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그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반복 숙달을 하고 본인이 어디에서 막히는가를 잘 찾아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끌어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만 이런 그 명령어들은 이게 자동으로 외워지지 않습니다.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이게 한번 쭉 봐서 이게 외워지면은 그 사람은 암기력에 좀 독특한 재능이 있는 겁니다. 그건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고시공부 종류의 공부를 많이 하면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.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고 이게 본 것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그 머리에 입력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암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믿지 마시고 공부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. 분명히. 그러니까 제대로 암기를 해서 요게 이제 내가 한시를 쓸 때 한자어를 내가 자연스럽게 필요한 거, 가령 고양이가 캣이고, 개가 독이다. 이거를 암기가 된 거잖아요. 어쨌든 간에. 태어날 때부터 내가 영어의 그 고양이가 캣이고,
걔가 독이다라는 거 알고 태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어느 순간에 어쨌든 뇌에 그 기억이 됐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쉽게 되든 어렵게 되든 인위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. 그래서 그런 그 얄팍한 그 상술에 헌욕되지 마시고 공부는 반드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든 짧게 걸리든 암기와 숙달이 돼서 내가 자유재주를 쓸 때까지 연습해야 된다. 라는 것이 오늘의 여기 내부 함수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한번 메시지를 전달해 봤습니다.